안녕하십니까. 사전 안내드렸던 시간이 되어 수유 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시는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주민 설명회는 작년 10월 사전검토위원회 자문 의견에 따라 사업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최하게 되었으며, 당초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조의 강북구청 점거 시도로 인해 대강당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고, 방학기간 중 대관이 불가하나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도움으로 이곳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교 측 요청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리며, 사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사전 접수한 예약자에 대해서만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석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강북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 중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녹화 영상을 강북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등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설명회에 참석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설명회에 참석 중이신 주민분들께서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곳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임을 감안하셔서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일 주민 설명회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안과 추정 평균 부담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후 참석하신 주민분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설명회 진행을 위해 설명을 드리는 중간에는 질의가 불가함을 안내드리오니 설명이 끝난 이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관 시간 및 후속 일정에 따라 금일 설명회는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다만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의현 차장님의 수유 12구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요 12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의헌 차장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가 신축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받으시는 현물 선납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분들께서 주인이 되시는 사업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지난 10월 7일 사전검토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수유 12구역 현황 및 추정 주민 분담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회 이후에는 주민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주민 동의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 동의 조사는 관련된 내용은 설명회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석 결과에 따른 추정 분양가와 분담금을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주민 동의 조사 시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소중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공지사항입니다. 본 설명회는 비법정 사항으로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주민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사업이 진행될 경우 관계기관 협의,
심의, 인허가 과정 등을 통해 변경될 예정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1. 개최 배경, 2. 사업 개요, 3. 기초 현황 조사, 4. 사업 계획안, 5. 사업성 분석, 6. 향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개최 배경입니다. 지난 10월 7일 사전검토위원회 자문 결과로 수유 12구역계는 국토부 발표 원안에 지구 남측 수유 이동 공용 주차장과 자치구에서 편입 요청한 구역을 포함하고 용도 지역은 기존 2종 7층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적률은 최대 300% 이하이며 북측 주거지 1조건을 고려한 높이 계획을 하라는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사전검토위원회 자문 결과를 반영한 계획을 검토하고 추정 주민 분담금을 제시하여 주민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 후 지구 제한 등 후속 조치하라는 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설명회는 추정 주민 분담금을 알려드리고 주민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수유 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위치는 강북구 수유동 711-1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사전검토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따라 위치도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남측구역 9,300제곱미터를 포함하여 11만 제곱미터로 약 3만 3천 평입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입니다. 21년 2월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책 발표 이후 강북구에서 국토교통부로 후보지를 제안하였습니다. 21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수유 12구역을 포함하여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였으며 21년 4월 28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22년 3월까지 수유 12구역 남측 편입 여부에 대해 강북구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2년 10월 7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전검토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수유 12구역 기초 현황 조사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가 대다수인 82%를,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노회로 변으로 18%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대지가 82%로 가장 많으며 토지 소유 현황으로는 개인이 8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1,329명으로 그중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70%를,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이 22%를 차지하고 있어 공동주택 소유자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물 동수 기준으로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이 305동으로 63%를, 다세대 연립을 포함한 공동주택은 129동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층수는 2층이 가장 많으며 건축 연도 기준으로 20년 미만의 25%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최근 신축한 건물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입니다.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 6년간 지속 상승하였으나 22년 들어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 하반기부터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북구 아파트의 월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22년 11월 기준으로 2.95%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인 2.06% 하락 대비 하락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입니다. 먼저 본 사업계획안은 현 시점의 계획안으로 향후 사업이 진행될 경우 각종 심의,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수유 12구역 전체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적률 계획안입니다. 수유 12구역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용적률 최대 300% 이하로 결정되었으며 현 계획상 용적률은 280%로 분석하였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택 비율은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호수 대비 60% 이상,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호수 대비 10% 이상, 공공자가 분양주택은 전체 호수 대비 1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택 공급 계획안입니다. 동계획은 계략 사업성 분석을 위한 예시 자료이며 공급 주택수, 유형, 평형 등은 향후 서울시 서울공모를 통해 변경될 예정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현재의 계획안은 전체 호수 2,786호이며 이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우선 분양은 1,436호,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일반 분양은 792호, 공공자가 분양주택은 279호, 공공임대주택은 279호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성 분석입니다. 본 사업성 분석 결과는 현 시점의 추정값으로 향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계획 수립,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크게 투자비와 해수비로 구성되며 투자비는 건물공사비, 조성비, 용지비로, 해수비는 우선 분양, 일반 분양, 임대주택 매각 대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구조는 일반 분양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므로 법적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우선 분양 가격을 일반 분양 가격과 동일한 상태에서 해수비가 투자비보다 많으면 우선 분양 가격을 할인을, 해수비가 투자비보다 작으면 우선 분양 가격을 할증하여 투자 비용과 해수 비용이 동일하도록 관리합니다. 먼저 투자 비용보다 해수 비용이 많아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해수비가 투자비보다 많아 주민 분담금 감액이 가능하며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되는 우선 분양가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수 비용이 투자 비용보다 적어 사업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투자비보다 해수비가 적기 때문에 주민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며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되는 우선 분양가를 할증을 통해 할증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성과 관련한 수유 12구역의 현황입니다. 수유 12구역의 신축 건물 비율은 25%로 타 지구의 6% 또는 10% 대비 높은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유 12구역은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된 12년 8월 이후 87동이 신축되었으며 그중 84%가 다세대 및 연립을 포함한 공동주택이며 14%가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비 예정구역 해제 이후의 공동주택이 수유 12구역 전체 공동주택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 예정구역 해제 이후 많은 건축물이 신축되었고 특히 다세대 연립이 많이 신축되어 용지비가 증가되는 현황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 유형별 현황을 보면 수유 12의 경우 다세대 및 연립 등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가 70%로 타 지구의 경우 45%, 29%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1000제곱미터당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비교하면 수유 12구역은 12.1명으로 타 지구의 8에서 9명 수준보다 높은 현황이며 그만큼 현물 보상 대상자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 및 분상제 가격입니다. 도심 복합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일반 분양가가 통상 시세보다 20에서 30% 낮은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시세를 비교해 보면 수유 12구역은 서울시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 대비 89% 수준이며 다른 비교 후보지의 경우에는 116%에서 123%로 12구역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수유 12구역은 타 지구 대비 낮은 시세로 인해 회수에 필요한 일반 분양가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황입니다. 앞서 보신 현황의 영향으로 개발에 따른 자산 증가율이 낮습니다. 높은 신축 비율로 인해 지정물비가 증가하고 높은 공동주택 비율로 인해 토지비가 증가하여 종전자산은 증가되는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택지비가 시세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제한되어 낮은 주변 시세로 인해 종후자산의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수유 12구역의 경우 123%이나 타 후보지의 증가율은 133에서 151% 수준으로 수유 12구역의 자산 증가율이 낮아 사업성 측면에서는 불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분석 결과입니다. 표와 같이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수유 12구역의 현황으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우선 분양 가격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일반 분양 가격보다 9.3%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어 분양 가격 추정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 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를 합하여 계산됩니다. 이 중 택지비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고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가산비는 택지비 가산비와 건축물 가산비로 구성되며 안방굴착, 친환경주택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수유 12구역 일반 분양 가격은 25평은 5억 8천만 원, 34평은 7억 8,700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우선 분양 가격은 9.3% 할증되어
25평은 6억 3,400만 원, 34평은 8억 6천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어 추정 분담금 검토입니다. 동추정 분담금은 현 시점의 추정값으로 향후 사업계획, 감정평가 금액, 공사비, 용적률, 우선 분양 물량 등에 따라 분담금은 증감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추정 분담금은 단독주택의 경우와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 예시입니다. 대지면적 38평, 건축연면적 49평 단독주택 소유자의 종전자산이 6억 3,500만 원으로 평가될 경우 25평형을 선택하시면 우선 분양 가격이 6억 3,400만 원이고 종전자산이 6억 3,5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34평을 선택하시면 우선 분양가가 8억 6천만 원이고 종전자산이 6억 3,500만 원이므로 2억 2,500만 원을 분담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연립 및 다세대 등 공동주택 예시입니다. 대지면적 10평, 전유면적 20평 공동주택 소유자의 종전자산이 2억 5,700만 원으로 평가될 경우 25평형을 선택하시면 우선 분양가가 6억 3,400만 원이고 종전자산이 2억 5,700만 원으로 3억 7,700만 원을 분담하시게 됩니다. 만약 34평을 선택하시면 우선 분양가가 8억 6천만 원이고 종전자산이 2억 5,700만 원으로 6억 300만 원을 분담하시게 됩니다. 우선 분양가 및 할인율 변동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설명드리면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여 분양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공공외택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지역이 적용됩니다. 강북구의 경우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아니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어 수요 시비의 일반 분양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천준호 국회의원께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사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제외하는 안입니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된다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 수유 12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분양가 및 할인율 변동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공급 34평과 공급 25평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 34평형을 선택하신 경우입니다. 해당 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가로축은 건물 공사비 변동이며 좌측 세로축은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는 일반 분양가입니다. 표 내부의 가장 위 금액은 표 내부 가장 중심에 있는 금액, 예를 들어 노랑 박스에서 8.6억 원은 우선 분양 가격이며 그 아래 마이너스 9.3%는 할인율, 마지막 아래 좌측 금액 2.25억은 대지 38평, 건물 48평 단독주택 소유자의 추정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우측 금액 6.03억은 대지 10평, 건물 20평, 공동주택 소유자의 추정 분담금입니다. 먼저 가로축을 보시면 건물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우선 분양 가격은 할증되며 건물 공사비가 감소할 경우 우선 분양가는 할인됩니다. 세로축을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및 시세의 영향을 받는 일반 분양 가격이 증가될 경우 우선 분양 가격은 할인되며 일반 분양 가격이 감소할 경우 우선 분양가는 할증됩니다. 현재 분석한 계획 내용 기준으로 중간 노란 칸을 말씀드리면 34평의 우선 분양가는 8억 6천만 원, 할인율은 마이너스 9.3%입니다. 대지 38평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84평형을 선택하시면 2억 2,500만 원을 분담하시며 대지 10평의 공동주택 소유자가 84형을 선택하시면 6억 3천만 원을 분담하십니다. 만약 현재의 건물 공사비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개정되어 일반 분양가가 10% 상승하는 경우 일반 분양가는 8억 2,700만 원, 우선 분양가는 8억 1,100만 원으로 대지 38평의 단독주택 소유자는 1억 7,600만 원을 분담하시며 대지 10평의 공동주택 소유자는 5억 5,400만 원을 분담하십니다. 할인율은 6.4%로 현재 분석된 마이너스 9.3%보다 약 16%포인트 개선됩니다. 다만 본 시나리오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 계획, 부동산 시장 현황, 부동산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공급 25평형을 선택하신 경우입니다. 현재 분석한 계획 내용 기준인 중간 노란 칸을 보시면 25평의 우선 분양가는 6억 3,400만 원, 할인율은 마이너스 9.3%입니다. 대지 38평의 단독주택 소유자는 100만 원을 환급받으시며 대지 10평의 공동주택 소유자는 3억 7,700만 원을 분담하십니다. 만약 현재의 건물 공사비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개정되어 일반 분양가가 10% 상승하는 경우 일반 분양가는 6억 3,800만 원이 되며 우선 분양가는 5억 9,800만 원으로 대지 38평의 단독주택 소유자는 3,700만 원을 환급받으시며 대지 10평의 공동주택 소유자는 3억 4,100만 원을 분담하십니다. 할인율은 앞서 보신 34평과 동일하게 6.4%이며 현재 분석된 마이너스 9.3%보다 약 16%포인트 개선됩니다. 이와 같이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 34평을 선택하냐 25평을 선택하냐에 따라 추정 분담금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진행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선호 평형 의견을 들어 주택 공급 계획은 변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향후 일정입니다. 금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전검토위원회 자문 결과 내용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추진 의향을 재확인하기 위해 23년 2월 3일까지 신규 동의서를 재접수 예정입니다. 이후 23년 3월에는 접수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동의율을 재산정하여 수유 12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추진 의사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 확보 시에는 LH 내부 심의를 거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재확인한 동의 결과와 시점 변경사항을 반영한 추정 분양가 및 추정 분담금 그리고 후속 추진 내용을 2차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23년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지구지정 제안 후에는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3년 말에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 동의 제조사 안내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사업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동의 제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 시기는 23년 2월 3일까지이며 조사 방법은 우편으로 안내 및 접수를 합니다. 대상자는 수유 12구역 토지 등 소유자이며 조사 양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반대하실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되고 사업 추진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동의서를 이전에 제출하신 분도 이번에 동의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향후 우편으로 송부될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해 동의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구지정 시 요구되는 법적 동의서 제출 절차와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점에서 현무선만 약정 등 추가 단계를 통해 향후에도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사업 참여 의사 표현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설명회에서도 주민 동의조사 안내문 및 동의서 양식을 준비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자리에 비치된 서류를 대기구로 돌아가실 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석해주신 주민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감안하셔서 많은 분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꼬리를 무는 질의로 몇몇 주민분들이 질의 시간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앉아 계신 자리에서 질의하지 마시고 지명해드리면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후속 질의자께서는 마이크가 있는 앞쪽 자리로 나오셔서 대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계신 분, 그 다음에 앞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요,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건데 세입자들은 어떤 저건지 제가 못 본 건지 뭐 저기 나온 걸 못 봐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심복합사업 보상 담당하고 있는 남지연 과장이고요. 지금 방금 질문하신 게 세입자가 받으실 수 있는 혜택에 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일 3개월 전부터 보상 계획 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계실 경우에 임대주택, 저희 새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우선 공급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시고요. 또 이제 지구 지정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신 경우 가구 원수에 따라서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사하실 때 필요한 이사 비용도 거주 면적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수에 관계없이 저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세입자가 세 세대거든요. 세 세대가 다 해당 사항이고 지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가능해되는 취지이지. 예, 세입자라서 전입신고되어 있으시고 지구 지정일 3개월부터 계속 거주하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주거 이전비라든지 이사비라든지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주택 711-2
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님께서 분양가 상한제까지도 거기 제외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설명에서는 거기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 그 대상은 아니고 천 의원께서 그 발의하신 법이 통과돼야지만 거기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 그 강북구가 제외되면 그게 그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문의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월 2일 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서울시 4개 구를 제외하고는 이제 규제를 많이 완화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서도 적용 지역을 좀 이제 축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강북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예, 현재도 아니고요. 이제 향후에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혜택을 일단 볼 수 있을 부분이고요. 도심 복합 공공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대상 사업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유 12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분석할 때도 강북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도심 복합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 잡혀져 있고요. 근데 이제 현준호 국회의원님께서 주택법 57조를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그게 이제 만약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도심 복합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유 12구역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법이 언제까지 통과되면 그 주택 그러니까 여기 개발 사업이 시작하는 시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기 주택법 그 개정안이 언제 만료될지는 그거는 국회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된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분양 계약하고 분양가 이제 분양가 심사 받기 전까지만 변경 완료되면 저희들은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네, 앞에 계신 분 나오셔서 그 뒤에 계신 분은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 질의하실 앞에 나오셔서 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668의 17번지 주택 갖고 있는 이경숙이고요. 제가 지금은 거기 세를 주고서는 다른데 이제 이주를 가 있는데 이런 통지서 같은 게 그쪽으로는 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도 실제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데 가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그 나눠주신 이런 용지에 수기로만 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사이트 상에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다른 루트가 또 있는 건지. 지금 우선 지금 저희가 안내문 요번에 이제 설명이 개최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저희들이 실거주 주소를 좀 확보하기는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강북구에서 적극 좀 협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게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주소로 발송을 했었고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이제 주소를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주소를 바꾸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으신 거는 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까는 좀 반대 얘기지만 지구 내 소유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주민 동의 안내문을 송부해 드릴 때는 등기부 등본상 주소도 포함해서 또 지금 현재 소유지 주소, 그러니까 즉 수유 12구역 안에 있는 소유지 주소로도
이중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토지증 소유자분들이 안내문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형식 자체는 저희들이 서류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앞에 드렸던 그 서류 보시면 거기에 해송용 봉투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기로 작성하셔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수령 가능한 사항입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먼저 나오신다고 해서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손을 이따가 들고 순서를 정해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나오시면은 안에 질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앉아서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704-18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희 수유 12구역을 특별히 뭐 다른 구역에서는 이런 거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만 이렇게 관심을 쏟아주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기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잘못된 정보들이 저희 동네에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주민 설명회가 아니라 사전 간담회 형식의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 동네에서는 잘못된 정보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대충 다 여기서 이제 발표해 주신 것을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시지 않으시고 대리인을 보내신 어르신들께서는 좀 더 쉽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로 한 가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자면 50평 대지를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소유주가 30평하고 20평짜리 아파트를 그냥 공짜로 분담금 없이 면적 대비로 얘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보상액이라든가 뭐 나중에 또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면적 대비로 그냥 1대1로 받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50평 대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30평 플러스 20평 이렇게 아무런 어떤 그 뭐죠? 뭐 더 내야 되는 거 없이 1대1로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뭐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그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그 예시로 해서 단독주택 소유자의 경우에 그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38평 대지 면적에 건물 연면적 49평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산정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요 산정 방법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구역 내에 있는 단독주택 평균 가격을 이 대지 면적에 산정해서 넣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 지구 내의 단독주택 중에 약간 표본이 될 수 있는 그 샘플을 적용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0평 이렇게 경우의 수는 이제 추정으로는 이제 그걸 역산을 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인데 개별 필지의 개별 소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라든지 그 여건을 개별 감정 평가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앞에 나와 계신다고 해서 먼저 질문을 일단은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뒤에서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저는 많으시니까. 710-3 대광맨션 강민석이고요. 몇 가지 동의율 조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동의서 조사 기간이 한 달여 정도로 되게 짧은데 이 짧은 시간 내에 67%라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향서의 일종이고 나중에 또 향후 다시 동의서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왜 저희 수유 12구역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동의 조사를 다시 함에 있어서 이제 토지등 소유자분들께서도 좀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들은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잡아서 이제 제시를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에 동의율을 한번 다시 집계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이제 추진 의향이 어떠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지연되게 되면 이제 또 반대의 경우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기간을 잡았던 건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한 달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사는 토지등 소유자분들의 의사는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변심해서 동의서를 다시 한번 회수하신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향후 일정이 자꾸만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잡았고요. 가능하시면 그 한 달 내에 의견을 주시면 토지등 소유자분들의 소중한 의사를 저희들이 추진 방향 결정할 때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7%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구 지정 해제는 아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요. 만약 3분의 2 이상이 확정이 나오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후속 절차는 갈 거고요. 만약 3분의 2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주민들이 지금 아직 판단하는 여건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거는 조금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의율이 30%도 이제 안 나오는 경우에서는 사실 얼마 전 이제 국토부에서 후보지 해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북구하고 협의를 해서 뭐 후보지 철회 부분도 같이 검토는 해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신 분. 손 드신 분 먼저. 죄송합니다만, 네, 앞에 하신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손 드신 분 그 다음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의동 702-15 북한산 그랑빌에 거주하는 양경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현 거주 지역은 아닌데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중첩되는 그 질문일 수 있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그럼 주소지나 아까 뭐 등기 부분에 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 파악이 완료되신 겁니까? 네, 지금 등본산 주소는 저희가 파악은 다 됐고요. 또 이제 토지등 소유지 주소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편물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요? 지금 일단은 네. 이제 저희들이 설명의 개최 안내를 네. 한번 보내드렸었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바로 발송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내일 만약 발송한다라고 하면 통상 뭐 하루 이제 이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저도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등본산 주소도 바뀌었고 지금 이 지역 내에도 혹시 거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혹시 이제 세입자 분들이 계실 거니까 혹시 그런 우편이 온다면 토지등 소유자들한테 좀 전달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등기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일반 우편으로. 저희가 네. 지금 준등기로 해서 보내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자꾸 네. 짧게 몇 가지 좀 준 등기라고 해도 뭐 저희 수의동 보니까는 뭐 말씀드린 길바닥에 뭐 굴러다니는 그 오늘 그 초청 내용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말이 준 등기지 그냥 우편물에 꽂아놓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 그 뭐 찬성한 대략적으로 900명의 주민들이 이날만을 기다려 왔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서 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간 정도가 너무 좀 면피하기 위한 그런 행정 조치가 아닌가. 너무 접수를 해서 일주일 동안 그다음에 아까 동의서 양식도 봤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네. 건의사항은 별도로 해주셔도 네. 될 것 같고요. 많은 동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사항 위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서도 그 양식을 기본 포맷을 하나 올려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포맷이 없이는 어르신들이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그런 양식인 것 같아서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준등기를 보내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그 준등기하고 이제 일반 등기하고 좀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등기는 등기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등기는 그 수령자가
거주하셔서 직접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준등기는 수령자가 없어도 거기 우편함에 넣고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뭐 집에 이제 항상 계시는 경우에는 수령 받는 게 문제는 없지만 출근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외출을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준등기를 조금 이제 보내드린 부분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뭐 동의서 양식 뭐 샘플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계신 분, 예, 질문하시고. 다름이 아니고요. 저 사는 데는 706에 산데 제가 성도사 절로 모시고 있는데 그 종교 부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종교 부지에 대해서 별도로 뭐 다르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를 않고요. 똑같이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받게끔 법령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토지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법령에 대해서도 개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해당 법령이 개정이 되면 뭐 종교 용지로서 보상받으시는 방법도 생기실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파트나 뭐 건축물로서밖에 보상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방 제가 살고 있는 그 성도사가 이 딴 데로 옮긴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궁금해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답변은 드린 것 같고요. 네. 앞에 먼저 나와서 계셨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나오지 마시고 먼저 지금 확인은 해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차례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앞에 먼저 나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지 마시고요. 예, 일단은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 계신 분은 손을 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29길 21-4 29길 21-4 단독주택 최민환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왜 우리만 저 일반 분양하고 그 분양하고 왜 역전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총 평당 공사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역전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화면을 그 사업 구조 그쪽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결국은 이 투자비와 이 회수비가 동일하도록 맞추는 게 이 사업 구조의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그 기본이고요. 먼저 보시면 이 투자비는 결국은 건물공사비, 조성비, 공사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물가에 따른 또는 뭐 금리에 따른 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가는 부분이고요. 하나 용지비는 결국은 이제 종전자산에 대한 보상 평가액이 얼마나 되느냐 요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회수에서는 결국은 우선 분양과 일반 분양을 그리고 임대주택 매각 이건 뭐 작으니까 좀 무시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업성을 이제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요. 수유 시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가 좀 공동주택 비율 현황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 자산이 좀 높은 그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여기도 또 신축도 이제 많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종전 자산을 올리는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결국은 이 용지비를 키워서 투자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건 결국 우선 분양과 일반 분양인데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금액은 상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자라는 이 투자비만큼은 결국은 이 우선 분양에서 메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할인을 오히려 역전되는 마이너스 할인을 지금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지금 결국 이 일반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좀 이제 개정이 돼서
개정이 돼서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요거를 좀 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 올라가는 거를 또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전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 시세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죠. 그래야지 이제 분양가를 올리는 데 영향을 제한이 덜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네. 이상 답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분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끝나시고 나면 다음에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03-45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답답해서 주위 사람들이 좀 알아봐 달라고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대충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어떻게 자기 재산하고 여기서 개발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생겼으니까 이익을 보려고 개발을 하는데 아파트를 짓기를 원을 하는데 손해본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제 실례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가서 또 전파를 하고 나는 현재까지는 동의를 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동의는 하긴 했어도 왜 마음이 안 쓰냐면 말이에요. 어디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38평에 40평 어떻게 해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지가 56평에 건물이 한 90평 정도 되는데 저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사는데 안 쫓아내면은 이 개발이 안 되면은. 근데 개발이 되면 저는 거리로 나앉을 형편이에요. 나이 먹어가지고 수입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현재 임대 수입 좀 가려고 국민연금 좀 타고 해가지고 사는데 아파트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도대체.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뒤에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질문 여지로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여러 사람에서 왔으니까 나도 전파를 좀 해주려니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오고 동의서를 낸다. 내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놓고 나중에 그 통보를 받는다. 이건 위험한 도박이잖아요.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편히 살 사람들이거든. 근심 걱정 없이. 근데 재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재산권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현재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평당 얼마를 주고 분양가는 얼마를 하고 그래야 계산은 그 사람들이 해봐가지고 손익계산을 대충이라도 해봐가지고 100%는 안 되지만 7, 80%라도 마음에 들어야 어떻게 행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목표예요. 동의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 가치를 못 받게 생겼으니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바이단 말이에요.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이제 요지 부분이 지금 이제 내 자산이 얼마인지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 새로 만드는 게 얼마 정도 되고 분담금 얼마나 되는지를 좀 문의하신 것 같아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 사업계획 안 가지고 그리고 현 시점에 가격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거는 지금 이제 25평 기준으로 일반 분양 가격이 5억 8천을 이제 추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는 7억 8,700만 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분양 가격은 그러니까 25평 기준으로 6억 3,400이었고요. 그리고 34평 기준으로는 8억 6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세는 지금 계속 좀 조정은 되고 있지만 저희가 분석 시점으로 이제 봐서 시세는 지금 일반 분양 가격은 시세 대비 한 80% 정도 수준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분양 가격은 시세 대비 한 90%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향후 시세 변동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 평가를 하실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 수입이 있는데 내가 동네로 돌아다니보니까 진짜 재개발을 하셔야 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편히 살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몰아쳐가지고 그냥 계산을 한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알아봐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뭐 자기 자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은 향후 어떤 불이익을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일단 만약에 지금 요번 동의 조사 때 반대하셨는데 이제 향후 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지금 현재 동의를 하셨지만 향후에 뭐 저희들이 저기 복합사업 승인 그 시점에 또 현물 약정이라는 그 단계도 있고요. 또 지구 지정 단계에서도 또 이제 주민들의 그 의지, 그러니까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묻는 시기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그 절차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동의 조사 시 뭐 반대한다고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이 반대가 영원한 반대 또는 이 찬성이 영원한 찬성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분. 먼저 손 드신 분들이 앞에 지금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0살 2번지에 살고 있는 이영로라고 합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복합 사업을 하게 되면 주거만 한 게 아마 상가도 이렇게 짓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가 갖고 있는 사람이나 거꾸로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상가를 요청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상가 갖고 있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된 골자가 상가 가지고 계신 경우에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주택으로 현물보상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 보상금 총액이 저희가 현물 보상으로 공급하는 최소 공동주택 분양 가격 이상이거나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 넘거나 또 아니면 보상금 총액이 저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최소 분양 가격보다 높으시면 주택을 현물 보상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거꾸로 그러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요청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법령에는 주택으로 현물 보상 받을 수 있는 기준만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가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준은 저희 뭐 공공주택 사업자, LH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별도로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추후에 고시가 되면은 이제 그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13-22번지 주택 소유자인데요. 되게 좀 혼란스럽거든요. 분양가가 역전이 돼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어떻게 이제 LH에서 설명회를 준비하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야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잖아요. 이게 재산권이 달린 문제인데 근데 전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아무런 내용도 알고 싶어도 듣지 못했고 그리고 여기 왔는데 막상 역전이에요. 너무 황당한데 만약에 이 역전의 원인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분상제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분상제가 폐지가 되는 가닥으로 많이 지금 현 정부에서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게 어쨌든 집값을 잡아야지만 안정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분상제를 이제 폐지하는 가닥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 설명회 자료는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자료고 우린 그걸 가지고서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게 분상제가 폐지된다고 하는 게 만약에 내일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라도 폐지가 됐을 때 이건 아무런 그런 게 그게 아니고 이제 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LH에선 충분히 저희보다 아시는 전문가니까 어떠한 예측과 준비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고 계시는지 이게 진짜로 주민들의 의견들이 전혀 이렇게 뭐 반영되거나 이러지 않은 되게 일방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리고 동의서를 걷고 있는 그런 과정도 한 달이라는 기간도 뭔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와가지고 이번에 우편물 전달하신 것처럼 그것도 등기도 아니고 이게 내버려 두듯이 이렇게 우리의 그 중요한 그런 설명에
초대장이 막 이렇게 버려지고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받기가 힘들었었는데,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동의서는 또 어떤 식으로 진짜 우리 주민들이 뭘로 보시는지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이번 동의서가 아니면 뭐 아니어도 뭐 해지되는 게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까 되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다 받지 못해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아니거든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분상제가 폐지가 되었을 때 판을 다시 한번 짜오시길 바라고, 두 번째 주민들의 그 동의를 받는 그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주실 건지 이 두 가지를 정말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분상제 개정은 지금 이제 주택법 법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언제 될지는 저희 국회 일정을 좀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분들께 이 사검위 절차를 이행한 결과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돼서 2차 주민 설명회로 이제 2차 주민 설명회까지 간다면 그 시점에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개정이 완료돼서 저희가 적용 예외로 이제 빠지게 되면 그 시점에서의 다시 사업성 분석 결과와 추정 분담금, 뭐 일반 분양가, 뭐 우선 분양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저희들이 그 우편 안내를 드리는 게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토지등 소유자분들이 받아 보시기 편하도록 준등기로 한 거고요. 만약에 일반 등기로 하면 그때 당시 이제 우편물이 이제 발송되는 그 우체부 직원이 이제 배송할 때 만약에 집에 없으시면 또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가야지, 우체국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준등기로 보냈던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의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취합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확인을 하겠지만 강북과 협조해서 강북구에서도 뭐 재확인하는 작업을 가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예 받지를 못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오늘 설명에 대해서 아예 우편물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 하다못해 이런 설명의 자리도 제대로 자료도 못 받는 과정에 동의서는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닙니다만 저희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네? 제가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희들이 그 우편으로 만약 발송해서 접수되는 거 당연히 저희들이 받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주민분들 자체적으로 만약에 동의서를 진구해서 제출하신다면 그 제출된 서류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제출 여부 본인 확인하고 그거는 이제 동의율에 다 포함시켜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권에 대한 질인데요. 6월 29일 전후로 이제 그 현금 청산이냐 입주권이냐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작년 8월달에 현금 청산 대상자도 일반 분양가로 입주권을 주겠다 그렇게 가닥이 나온 것 같은데 소유권 변경에 대해서 이제 뭐 매매도 있을 거고 경매나 공매로 또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그 입주권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주택 소유자들한테 주택 특별공급권 부여한다고 했던 건 관련해서 질의 주신 것 같은데요. 작년 22년 12월 29일자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일단은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뭐 경매든 뭐 매매든 소유권 이전이 되신 경우에 이제 국토부 고시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또 지구 지정 고시일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래서 공고일 당시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 한해서 특별 공급권을 부여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쪽 편에 먼저 드신 분 나오시고요. 그 다음 분 또 나와서 앞에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 의원이 그 분양가 상한제 그 폐지하는 법안을 이제 냈다 그러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에 있을 경우에 이제 건축공사비가 고시된 금액으로 적용이 되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은 고시된 건축공사비로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중의 건축공사비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떤 걸로 해주시겠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분양가 상한 가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택지비, 건축비, 뭐 가산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는 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질문 사항을 한 번에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뒤에 기다리는 분들도 아니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꼬리를 물고 계속 질의를 하시게 되면 아니 꼬리를 물고 우리 주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 중에서요. 마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은 사업성이 개선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성이 개선이 되려고 하면 건축공사비가 고시된 금액으로 적용이 돼야지만 사업성이 개선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되고 건축공사비는 별도로 다시 올라간 건축공사비로 적용이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사업성이 개선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뭐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요지는 이제 기본형 건축비가 실제 투입되는 건축비가 아닙니다. 기본형 건축비라는 거는 이제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 고시된 가격이고요. 실제 건축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자체가 적정 수준의 이제 분양가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비나 이런 것들 좀 누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투입되는 건축비는 이제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다른 그 실제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해수에 필요한 이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을 안 하고 이제 실제 투입되는 건축비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업성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임대주택이라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고시된 건축비만을 주게 돼 있죠. 건설회사한테. 그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한테 고시된 건축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표준 건축비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표준 건축비는 이제 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공사비는 그거와 다릅니다.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 이전이나 이후나 건축 공사비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시점에 따라서 자재비라든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나 안 하나 시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나 안 하나 건축공사비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 네, 실제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시된 금액이 아니고 분양가 상한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지금 다른 분의 질의가 좀 제한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부분을 좀 아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대신해서 어느 말씀드리는 정도 거예요. 정리를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지금 실제 공사비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이 되던 안 되던 똑같이 투입되는 금액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분양가를 산정해서 해수에 필요한 그때 공사비 산정하는 거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제도 내에서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다면
이 비용이 아닌 실제 건축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아마 다 여러분들 만족하게 흡족하게 답변은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저 역시도 궁금한 것만 몇 점 말씀드리면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작년에 신축을 빌라를 2동을 지어가지고 그다음에 22세대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언제까지 분양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입주권이 나온다. 그 이후에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라고 이제 계속 재작년에도 그렇고 날짜만 계속 유보가 되면서 있는데 정확하게 분양을 받으러 온 사람들도 그리고 여기서 집을 팔 사람들도 팔았을 때 새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현금 청산 대상자인지 아니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를 판단을 못하니까 분양도 안 되고 집을 사러 오신 분들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양을 4억에 받는데 현금 청산을 2억 5천에 받는다 그러면 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 하나 하고 그리고 제가 빌라 공사를 하면서 주변 분들이 와서 많이 묻는 게 25평짜리 아까 설명하신 건데 25평짜리를 했을 때 내가 도대체 얼마를 내야지 이 집을 들어가는 거냐. 아까 이제 말씀은 저는 다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얼마 30평대든 20평대든 내가 얼마를 주고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한 50평대 말씀인데 다들 30평과 50평과 80평의 대지를 가진 분들과 건축이 있는 분들과 그 감정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아마 네네네 그래서 그게 다들 궁금한 부분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도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린 본지구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다른 아파트가 이제 지정된 이후에는 무슨 뭐 그런 결론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고 대상자만 돼 있는 상태에서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은 현금 청산 기준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 청산 기준일은 2021년 6월 29일이고요.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발생을 하면 상속이나 이혼 제외하고는 전부 현금 청산 되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현금 청산 금액은 나중에 감정 평가 해봐야 나오고요? 현금 청산 금액 아실 수 있습니다. 세리빌 301호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공공재개발이라는 거를 이제 뉴스를 접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전문가는 아닌데 저는 그 과정이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 매체에서 방송 같은 데서 많이 매체를 접했을 때는 뭐 10년이라는 세월 뭐 이렇게 뭐 정비사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관리처분까지 너무 많은 이런 시간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가 이런 일이 반복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공공재개발은 정부에서 저기를 하고 이거 LH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사업이 빨리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고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를 빨리 좀 저기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공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인센티브가 사실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도시 규제 완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리스크를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리스크는 이제 뭐 조합 설립이라 이런 것들이 없는 과정에서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미분양이라든지 아니면 분담금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저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가려면 지금 현재 수요 12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후보지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지구 지정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복합 사업 승인 시점이 되시면 그때 이제 토지 소유자분들이 현무선남 약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공급 계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이제 가면은 이제 그 리스크를 좀 분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후보지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당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대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시 30분까지 해야 되는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2분 정도만 더 받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손 드신 분 앞으로 나와서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고. 가격이 지금 그 아파트가 많이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또 뉴스도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향후 더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전문가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가격은 아까 제시된 가격은 작성을 언제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까 저기 가격, 평수 가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저희가 요거를 분석한 기준은 작년 이제 하반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한 부분이고요. 향후에 지금 계획 부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복합 사업 승인이나 아니면 건축 설계 공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도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시점에 또 이제 시세가 변동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한 또 부동산 정책 방향도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다시 조정이 되는 것이죠. 네, 요거는 계속 변동될 예정입니다. 네, 알았어요. 네, 그게 중요해요. 네, 마지막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사시는데 집이 너무 오래돼서 재개발을 하는데 좀 약간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혹시 이주를 해야 만약에 하게 되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주 아까 저희 세입자 이주 비용 말씀하셨는데 소유주 이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유주에게도 이주 비용은 지급이 되시는데 저희 공람 공고일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 거주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시면 그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 평균 가계 지출비, 그러니까 가구 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시긴 하는데 가계 지출비 2개월분에 대해서 주거 이전비 지급은 되십니다.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손을 들고 계신 한 분이 계신데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한 분한테서 더 질의를 받고요. 네, 죄송합니다만 자리에서는 질의를 조금 자제를 그러면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를 조금만 더. 그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 원수별 월 평균 가계 지출비를 매 분기마다 고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고시된 금액만큼을 드리는 건데 뭐 1인 가구는 월 평균 얼마 가계에서 지출을 한다 이런 것들을 고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4인 가구일 경우에는 1,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기별로 계속 고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급하는 시점에 그 고시되는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앞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임대료 조금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발에 대해서 이주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이 되나 그게 궁금하고 하필이면 왜 강북 구간에서 다른 지역 다 제쳐놓고 내가 살고 있는 12구역이 이렇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대료에 대한 보상 부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감정평가 할 때 그런 것들이 건축물 가격에 다 포함돼서 감정평가가 되시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료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연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지금 이제 주민 자체 또는 지자체 추천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선정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1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 추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선정 내용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손을 들고 계신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 회신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끝을 맺을 수가 없는 관계가 좀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아니요,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별도로 좀 질의를 해주시면 좀. 근데 선생님 보시면 계속 손을 들고 계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713-18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내 재산을 팽개치고 나갔다가 온 사람의 분담금하고 대짜고짜 들어오는 사람의 분담금이 차이가 나죠? 선생님, 차이가 나죠?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데 내 자산을 몇 년 동안 팽개치고 나갔다 온 사람의 분담금이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다면 앞에 계신 선생님 세 분은 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선생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네, 선생님 여기 질의신 거죠?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하냐 이게 질의신 거죠? 일단 이제 저희가 지금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금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은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구의 지금 이 가격대가 지금 현재 그러면은 시세 부분하고 연동을 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시세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됐느냐 부분,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지금 또 개선하고자 하는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 개선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현 지금 시점에서 선생님 같으면 하시겠냐고요? 지금 저는 여기에 세 분한테 다 공통 질문. 아니, 선생님, 근데 그거는 질의가 아니시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요. 다른 분들이 여기 소유주로서 그게 때문에, 가장 궁금해요. 선생님 때문에 다들 기다리고 계신데. 아니, 마지막으로 5분 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죠. 다들 나가시기 때문에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청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한 신청서 내용을 배포해 드린 게 있으실 겁니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입구 나가시면서 입구 접수대에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못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여기에 수유 12구역 담당조로서 개인이 아닌 저희 LH 자격으로 나와. 아니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선생님 생각 같으면 하시겠냐고요.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란다니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LH 사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상으로 금일 수유 12구역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참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